네, 여러분 대단 4-2 거기 그 중에서 두 번째 파트죠. 크리스트교 성립과 서유로 문화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황권과 왕권의 다툼인데요. 교황권과 왕권의 다툼, 우리 여러 가지 사건을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번 문제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겁니다. 자, 다른 문제 풀이와 달리 왜 먼저 사건명을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그림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에서도 기출이 되었었던 이런 형태는 계속 반복적으로 기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카노사의 굴욕이구나 라는 것은 거의 자동화돼서 여러분들이 튀어나오 그런 키워드들을 머릿속에서 탁 튀어나오게끔 반복 숙달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제 그림인데요. 자, 우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뭔지 문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인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인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밑줄 친 기억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그리고 이 인물은 무릎을 꿇고 있는 걸로 봐서 카노사의 굴욕과 관련된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인리 4세죠. 하인리 4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하인리 4세구나라는 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림을 안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인은 마틸다 백작 부인이라고 나와 있고 아직 이 그림상에는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교황은 나와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기억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과 관련된 사실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십자군 결성을 위한 공의회를 소집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교황과 왕권의 다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 그래프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간단합니다. 자,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것은 교황권, 교황, 그리고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왕권. 여기가 잘 안 보이려나요? 옆에다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교황, 빨간색은 왕이라고 해서 교황권과 왕권의 이러한 차이가 크로스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교황권이 높아지게 된 사건이 바로 우리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바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면 이 최정점에 위치해 있었던 게 바로 이 기억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십자군 결성을 위해서 소집한 공의회. 그걸 누가 소집했다고 선생님이 개념 속에 설명했죠? 딱 두 사람 교황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요.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와 더불어 바로 우르바누스 2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르바누스 2세입니다. 우르바누스 2세. 그래서 바로 이 교황권이 최정점에 있었을 때 교황 우르바누스 2세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레고리우스 7세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파란색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자, 니은 볼게요. 신교 확산을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교황권이 막 성장하고 있는 포인트가 카노사의 굴욕인데 종교개혁은 바로 교황권이 추락했을 때의 사건이기 때문에 니은은 자동적으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럼 종교재판소 설치, 종교개혁, 이 그래프상 어느 쯤으로 여러분들이 추정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맨 밑에 쯤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종교개혁이구나라고 그래프상에 적어주신다면 훨씬 더 이런 문제를 푸는데 수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억은 요 위에다 쓸게요. 종교개혁이다라고 그래프상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교개혁, 신교 확산을 막기 위해 소집한 공의회는 트리엔트 공의회다라고 또 개념 속에서 종교개혁 편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적으로 디귿과 리을은 맞는 게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귿을 보면 베네딕트 규율을 강조한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클리니 수도원 10세기 초에 교회 정화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수도원인데요. 이 클리니 수도원 출신의 교황 두 사람은 꼭 기억하자고 선생님이 했습니다.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와 그 유명한 우르바누스 2세가 클리니 수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 자, 리을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황제의 탄압을 피해 노르만족의 보호를 받기도 했다. 자, 여기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친구분들이 학생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황제를 굴복시켰는데 왜 황제의 탄압을 피해서 노르만족의 보호를 받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개념 속에 보면요. 괄호에 선생님이 따로 추가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바로 하인리 4세, 황제인데, 명색의 황제인데 이렇게 굴욕을 당했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힘을 회복해가지고 교황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탈리아 남부로 도망을 치는데 하필 그때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민족이 노르만족이기 때문에 바로 노르만족의 보호를 그레고리우스 7세가 받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최정점이 있었다가 또 내쫓기는 신세가 되다니,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 리을도 이 카노사의 굴욕과 관련해서 하나 더 챙겨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